자, 준비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지금 그 reinforcement learning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 중에서 일단 뭐 기억나는 게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뭐 기억나는 용어라든지 뭐 네, 리컬시브가 기억납니다. 리커시브요. 네. 일단 그 reinforcement learning과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개 그 기본적인 용어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아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policy, 그렇죠? policy라는 거는 이제 보통 저희들이 그러니까 state에서 action으로 가는 매핑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policy는 이제 많은 경우는 노테이션이 이제 이렇게 보통 이런 노테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state s가 주어졌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probability 값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stochastic policy에 대해서 그렇고요. 뭐 deterministic policy인 경우에는 그냥 state가 주어지면 딱 어떤 액션으로 가는 매핑은 정확하게 그냥 아, deterministic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policy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value. value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 state value가 있었고, 그 다음에 action value. 그러니까 action value라고 부르는 거는 뭐 이제 state action value를 의미하는 거고요. state value라는 거는 어떤 policy 파이가 주어졌을 때 state s로부터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내가 받게 되는 그 리워드들의 이제 합이 그 value였었고요. 즉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initial state가 만약에 S라면은 그러면은 그 state의 그 state로부터 출발을 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리워드를 갖다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어떤 뭐 가치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여기에 액션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은 이제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 S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특정한 액션 A를 취했을 때 향후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든 그 리워드들의 합을 이제 액션 밸류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많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Q 밸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return이라는 거는 뭐 어떤 특정한 타임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받게 되는 모든 리워드들의 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sum of reward가 되겠죠. 그래서 뭐 보면은 만약에 t로부터 어떤 t라는 시간에서 액션을 취해서 우리가 아니 그 리워드를 받은 것이 rt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또 rt 플러스 2 RT 플러스 3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뭐 디스카운트 이제 그 non episodic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discounted return을 갖다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discounted return의 형태를 써줬고요. 그 외에 또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용어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위해서 이제 Markov Decision Process, 이제 MDP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벨만 이퀘이션에 대해서 봤고요. 벨만 이퀘이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자꾸자꾸 보다 보면 이제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그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제 크게
아래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죠. 그래서 모델 베이스드 그리고 모델 프리. 그러니까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어, 또는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플래닝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environment에 대한 모델 없이 이제 우리가 그 옵티멀한 폴리시를 갖다가 찾아 나가느냐는 거였었고요. 그럼 뭐 이제 모델 베이스드가 있었고 모델 프리에는 또 다시 이게 밸류 베이스드하고 폴리시 베이스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주로 계속 지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슬라이드 한 장을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텍사노미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드 한 장이 있었고 그 슬라이드는 제가 예전에 만들 때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거기에 이렇게 누구의 슬라이드에서 가지고 왔는지를 갖다 표시해 놨는데 어제 그 얘기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이 제가 하고 싶은 그 내용하고는 잘 맞지도 않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몇 장의 슬라이드를 다시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몇 장의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될 테고, 그래서 이제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먼저 좀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뭐 하여튼 마저 이제 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일단 알고 넘어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미나이한테 시켰더니 제미나이가 저보다 훨씬 더 그 레이텍을 잘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가 슬라이드를 몇 장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제가 그거를 검토해 보니까 딱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들로 잘 구성이 돼 있어서 그거를 좋은 세상이죠. 예전 같으면 또 제가 한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뭐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AI가 좋은 점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은 뭔가 뭐 알고는 많이 알고는 있는데 가끔은 뭔가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정확하게 그것들이 다 잘 이렇게 그 서머라이즈가 안 되고 뭔가를 보면은 그래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안 해줬을까 한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또 갑자기 정리를 하려 그러면 좀 정리가 그렇게 깨끗하게는 잘 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제 AI는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 좀 한번 좀 정리를 해줘 그러면은 그냥 뭐 차차차차 이제 뭐 그거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마음에 안 들고 뭐 좀 틀린 것들은 지워버리고 필요한 거는 이제 추가를 하고 뭐 그러면 되는데 요새는 뭐 좀 성능이 좋아져 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 그러면 한번 그 세 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한번 장단점을 갖다가 비교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리고 저는 뭐 저기 모든 뭐 슬라이드고 그렇고 항상 레이텍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AI를 사용할 때도 또 그런 제미나이나 챗GPT가 레이텍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끔은 이제 그 AI가 만든 레이텍 소스 코드를 보고 이런 식으로도 이쁘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오히려 저는 좀 배우기도 해요. 뭐 제가 막 오랫동안 레이텍을 사용했지만은 뭔가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뭐 그런 테크닉들은 잘 모르는데 의외로 그런 것들도 AI한테 배울 수 있고 하여튼 AI가 굉장히 그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스커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 베이스드가 있고 밸류 베이스드, 폴리시 베이스드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고 밸류 베이스드하고 폴리시 베이스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모델 프리다.
자, 그럼 일단 모델 베이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월드라는 건 environment예요. 그래서 이제 월드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래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플래닝을 한다는 거는 주어진 이제 그 이 environment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 옵티멀한 폴로시를 갖다가 찾아 나가는 거를 이제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프랙티컬하게는 플래닝에서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실제적으로. MCTS는 뭐였냐면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근데 지금 현재 이 제 아래 강의 자료에는 뭐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내용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이제 그 모델 프리 메소드, 밸류 베이스하고 폴리시 베이스를 위주로 만들어졌고,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뭐 게임 AI나 아니면 클래시컬한 AI 클래스에서 이제 그런 트리 서치가 트리 서치 자체는 이제 CS에서 배우는 거고요.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는 이제 클래시컬한 AI 클래스에서 배우는 건데, 제가 한번 그걸 살펴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MCTS도 여러분들이 알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MCTS는 제가 따로 그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이제 그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고, 하여튼 일단 모델 베이스는 이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그 environment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플래닝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뭐 플래닝은 이제 뭐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밸류 이터레이션이라는 거, 밸류 이터레이션은 이제 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이고요.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플래닝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옵티멀한 그 폴리시, 내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지 제일 좋은 건지. 아마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알파고 뭐 관련된 논문을 보신 분들은 아마 뭐, 그러니까 바둑에서도 몬테카를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밸류 베이스드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나 액션의 밸류를 갖다가 이제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학습된 밸류, 뭐 예를 들어서 Q 밸류를 학습을 했으면 학습된 그 Q 밸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옵티멀한 그 액션을 갖다가 찾아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policy based 방법은 뭐 다른 거 다 안 거치고 그냥 directly 옵티멀한 path를 데이터로부터 이제 찾아 나가는 방법. 그러면은 뭐 도대체 그 이제 얘네들의 방법에 있어서 뭐 어떤, 얘네들이 대략 어떠한 거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nvironment에 대한 모델을 학습한다는 건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느냐 그러면, 사실 이 environment dynamics를 모델링하는, 즉 뭐냐면 어떤 state하고 액션이 주어졌을 때 next state로 어떻게 transit 되고, 그랬을 때 어떤 reward 값을 갖는지, 이 dynamics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학습을 잘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이나믹스를 이용을 해갖고 그냥 플래닝을 갖다가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스는 뭐 마치 그냥 시뮬레이터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된 다이나믹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이제 우리가 sequence of action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best sequence of action을 갖다가 이제 잘 우리가 플래닝을 갖다가 해나갈 수 있다. 이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스텝 1은 이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학습을 하는 거고요. 스텝 2는 학습된 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베스트 액션을 갖다가 이제 선택해 나가는 것이 스텝 2. 그래서 이제 이렇게 2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장점은 뭐냐 하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그 environment dynamics를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굳이 우리가 옵티멀한 그
액션을 갖다가 찾아 나가는데 environment하고 인터랙션을 거의 뭐 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시뮬레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sample efficiency가 사실 제일 좋은 편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 그런데 단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학습한 environment dynamics에 대한 environment 모델이 상당히 정확하다면 좋지만 만약에 그 학습된 environment 모델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럼 이제 걔가 상당한 에러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훅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environment 모델을 학습하는 게 이제 상당한 오버헤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거기서 플래닝을 하는 것도 상당한 이제 오버헤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complexity 면에서는 상당히 높고, 그러나 sample efficiency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서는 모델 베이스드 R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value based RL은 이제 일단 value를 갖다가 학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뭐 Q 펑션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막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state S에서 어떤 액션 A를 갖다가 취했을 때 그때 이제 받게 되는 expected return 값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Q 펑션을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옵티말한 폴리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러면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에서의 그 옵티말한 베스트 액션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냥 그 Q 밸류를 갖다가 가장 최대화하는 액션을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투 스텝으로 이제 먼저 그 밸류를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이제 그 Q value를 통해서 우리가 베스트 액션을 갖다가 찾아내요. 뭐 이제 Q 러닝이라든지 SARSA라든지 Deep Q Network 이제 이런 것들이 이 value based RL에 속합니다. 장점은 뭐냐? 모델 베이스드만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off policy learning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금 그 과거에 저장돼 있는 그런 이제 그 에피소드들로부터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샘플 이피션시를 봤을 때는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보다는 당연히 그 어떤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더 적어도 되기 때문에 샘플 이피션시가 모델 베이스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밸류 베이스드고 폴리시 베이스드가 샘플 이피션시는 제일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이제 보통 이제 액션이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이제 밸류 베이스드를 많이 쓰고요.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로 가게 되면은 이거 상당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은 이거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캐스틱 폴리시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밸류 베이스드 RL이 그렇게까지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고 폴로시티 베이스드 RL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폴로시를 파라메트라이즈 해서 뉴럴 네트워크로 그래서 directly 데이터로부터 이 parameterized policy를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원래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어떤 optimal policy를 학습을 하고 싶은 건데 그냥 뭐 directly 데이터로부터 optimal policy를 학습을 하는 게 가능하다.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클래시컬한 알고리즘이 그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A2C, A3C, 그다음에 PPO, TRPO는 이제 조금 더 현대에 와서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는 거고요. 아마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약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PPO, TRPO는 이제 다 뭐 reinforce 그다음에 A2C, PPO, TRPO는 이제 뒤에 그 policy based RL의 그 강의에서 다 이제 설명을 할 테고요. 어,
이거의 장점은 이제 continuous action space를 이제 handling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continuous action이면은 이제 policy based RL을 당연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optimal한 stochastic policy 학습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샘플 이피션시가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environment와 interaction이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그 parameterized policy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objective라는 거는 뭐 cumulative regress 되겠고요. 어, 또는 뭐 expected return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expected return을 directly maximize 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gradient를 계산을 해서 gradient ascent로서 뭐 iterative하게 찾아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 gradient estimate이 이제 상당히 그 variance가 큰 편이에요. 이 경우에는 즉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그 gradient estimate이 상당히 조금 더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이 좀 더 그 unstable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사실 그 폴러스 베이스드 RL의 뒤에가 뭐 강의에서 이제 쭉 나오겠지만 지금은 잠깐씩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 gradient estimate의 high variance를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잘 컨트롤 하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런 뭐 발표되는 policy based, 그러니까 policy gradient 방법들이 뭐 이제 어떤 일단 기본적으로 그 variance를 갖다가 조금 더 많이 줄이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요. 당연히 이건 이제 뭐 gradient based이기 때문에 이제 local optima에 당연히 빠질 수가 있죠. 반대로 value based R에는 convergence study들이 잘 돼 있고, 그거는 이제 local optima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policy based R에는 이제 그 gradient에 의존하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local optima에 빠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그 approach들을 이제 비교해 놓은 그 테이블인데요. 이것도 저기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테이블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너무 딱 잘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 있던 그 슬라이드를 지워버리고, 이걸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각각 보면 이제 뭐를 학습을 하느냐. 모델 베이스드에서는 environment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플래닝을 하는 거고요. 밸류 베이스드에서는 당연히 밸류 펑션 또는 q 펑션을 갖다 학습을 하죠. policy 베이스에서는 directly policy를 갖다가 학습을 합니다. 샘플 efficiency를 보면 모델 베이스드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밸류 베이스드 그리고 policy 베이스드가 제일 안 좋다. 액션 스페이스는 뭐 사실 모델 베이스드는 뭐 continuous, discrete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고요. value based인 경우는 사실은 이제 discrete action 스페이스에 대해서 적합하고 policy based는 이제 continuous에 대해서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policy type을 보면은 뭐 이 value based하고 policy based를 봤을 때 value based는 뭐 usually 그냥 deterministic한 policy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policy based는 stochastic한 policy를 갖다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alue based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Q 펑션을 학습을 하더라도 다시 옵티멀한 그러니까 베스트 폴리시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또 Q 펑션을 maximize 해야 되는데요. 종종 어떤 경우는 그 Q 펑션 maximize 하는 것이 또 상당한 오버헤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뒤에서 나오니까요. 지금은 간략하게 그 세 가지 어프로치에 대해서 그냥 간략한 소개이고요. 뭐 지금 하는 얘기들을 내가 하나도 잘 모르겠다. 뭐 괜찮습니다. 이제 이게 뒤에서 계속 이제 나온 거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먼저 이러한 장단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 이제 뒤에 가서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이 돼서 일단은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는 어떤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느냐? 왜냐면 이제 밸류 베이스도 좋고 폴리시 베이스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뭔가 그렇죠. 자, 이 방법이 있고 저 방법이 있는데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다 일장일단이 있죠.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뭐 한 방법이 다른 방법을 dominate 하지는 않아요.
자동차로 치면은 내연기관, 아, 이런 내연기관차가 좋으냐, 전기차가 좋으냐, 어떤 게 좋습니까? 내연기관의 장점도 있고 전기차의 장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차가 나오니까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이브리드 메소드라고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액터크리틱이라는 메소드고요. 이제 액터크리틱은 폴리시 베이스하고 밸류 베이스가 이제 다 이렇게 섞여져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액터라는 것은 이제 폴리시를 갖다가 학습을 하는 애가 액터고요. 크리틱이라는 애는 이제 밸류를 갖다가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뭐 뒤에 이제 맨 나중에 우리가 액터 크리틱들을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액터 크리틱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아까 그 하이 베리언스 문제를 조금 이제 많이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이 밸류 펑션 학습하는 게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뭐 TRPO, PPO 이런 그런 테크닉들이 다 액터 크리틱이고요. 뭐 어떤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액터 크리틱을 그냥 폴리시 베이스드에 당연히 집어넣습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축은 폴리시 그레디언트고 그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크리틱을 갖다가 도입을 하는 거라서 뭐 하이브리드지만 폴로시 그레디언트가 이제 주고 부가 이제 밸류 베이스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밸류 베이스드하고 폴로시 베이스드의 뭐 중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책은 당연히 이제 폴로시 베이스드의 챕터에 나오지만 이제 액터 크리틱이 이제 다른 별도의 सब섹션으로 이제 있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이제 MDP는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쭉 MDP 그다음에 이제 벨만 이퀘이션 쭉 살펴봤고 이제 제가 어제 그 설명을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DP의 플래닝이 있었죠.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요 설명을 조금 이제 그 이그젬플을 통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DP planning by DP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policy iteration이나 value iteration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스몰 스케일에 대해서 사실 조금은 더 적합하고 좀뭐 아주 정말 워낙 뭐 다양한 선택이 엄청 많다. 이제 그러한 경우는 그거를 다 enumerate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몬테카를로 리서치를 쓰는 것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몬테카를로 리서치를 쓰는데 일단 이제 여기서는 이제 policy iteration과 value iteration 방법을 좀 먼저 살펴보면서 어떻게 플래닝을 갖다가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olicy iteration이라고 부르는 테크닉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policy evaluation 그리고 policy improvement. 그래서 먼저 아, 일단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이 value를, 그러니까 현재의 폴러시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면서 이제 value를 갖다가 추정을 하고요. 그 추정된 value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improve가 되는, 개선이 되는지, 그리디하게 이제 폴러시를 갖다가 이제 개선을 하는. 방식이고요. value iteration이라는 거는 이 두 개가 그냥 하나로 합쳐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value를 계산을 하면서 그래서 옵티멀한 이제 value를 갖다가 쭉 이제 찾아 나가는. 그러니까 아마 example이 있으니까 example 보시면 잠시만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어 놨나? 음, 생각보다 제가 너무 자세하게 슬라이드를 예전에 만들어 놨네요. 그 이그샘플들만 봐도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자, 폴리시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olicy iteration은 이제 두 개의 스텝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죠. policy evaluation 그리고 policy improvement. 자, 그럼 이제 policy evalua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각각의 이제 스테이트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현재 주어진 policy가 있고요. 그 policy를 따라서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 우리가 그 value들을 갖다가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밸류를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벨만 이퀘이션을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밸류를 갖다가 업데이트하는 식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그 스테이트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액션 A를 취하면은 그때 이제 오게 되는 이제 리워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next state S prime으로 그러니까 이제 one step next one step 이제 움직여서 그때 스테이트가 S prime이죠. 그럼 그때 거기서의 value 를 가지고서 이제 이 현재의 그 밸류를 갖다가 백업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SSS 프라임으로 가는 이제 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가지고서 이제 에버리징을 갖다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넥스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뭐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이 Q 밸류 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Q 밸류가 계산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average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이제 state value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앞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멜만 이퀘이션 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Q 밸류를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각각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내가 이 Q 밸류를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은 이제 더 어, 좋은지 Q 밸류가 향상이 되는지 그 향상되는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폴리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 뭐 그림으로 잠깐 보면은 일단 현재 어떤 뭐 이니셜 폴리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폴리시는 계속 이제 그레이디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폴리시는 주어져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벨만 익스펙테이션 백업을 계속 이터러티브하게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 밸류들을 갖다가 이제 백업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이제 궁극적으로 뭐 많은 이터레이션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이 밸류의 컨버즈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지금 어떤 이 현재 S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뭐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이 여러 개고요. 그럼 어떤 이제 특정한 액션이 취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리워드가 올 테고 그렇죠? 그럼 리워드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넥스트 스테이트에서의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서 다시 현재 스테이트의 밸류를 백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은 이제 이것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으니까 그 transition probability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average를 갖다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거를 이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또 그러니까 이 값은 또 예를 들어 이 값은 다른 스테이트 밸류에 대해서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업데이트 되면 또 다른 스테이트 밸류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또 백업이 돼야 되고 해서 이제 모든 애들이 다 백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백업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퀘이션 그 벨만 이퀘이션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은 일단 그냥 기본적인 그 컨셉은 지금 얘기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ynchronous backup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업데이트가 다 이제 싱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VKS 프라임으로부터 VK 플러스 1 S를 갖다가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 플러스 1은 이제 이터레이션을 나타내는 거고요. S 프라임은 이제 어떤 스테이트들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K 플러스 1이라는 이터레이션에서의 S의 밸류는 그러면 이제 그때 지금 어, 오는 리워드 플러스 그다음에 gamma 그리고 BK S 프라임이 되죠. 이거는 이제 벨만 리커전에서 온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풀었으면은 이제 요게 어, Q 밸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폴로시에 대해서 에버리징을 하고 뭐 사실 그거를 이제 더 풀었으면은 그때 스테이트 S와 액션 A에 대한 리워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거는 그냥 다시 더 풀어 쓴 거밖에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그 알고리즘을 갖다가 보면은 일단 이제 폴러시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 밸류들은 이제 전부 다 뭐 이니셜라이즈를 해서 뭐 아니면 뭐 다 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갖다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각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일단 밸류를 B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벨만 업데이트를 갖다가 하게 되죠.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이 업데이트된 거와 그다음에 지금 전에 그러니까 차가 뭐 이제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일단 컨버지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스탑이 되는 거고요. 아직 충분히 어떤 디퍼런스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얼마큼 이제 컨버지를 했는지 그 톨러런스 레벨에 안에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뭐 핵심은 지금 이제 이런 벨만 리커전을 따라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어떤 톨러런스 레벨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청 그냥 간단한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처음에 아래를 배울 때는 뭐 왜 그렇게 뭐 원스텝 뒤에 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거를 백업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게 제일 뭐 아마 대부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맨만 이퀘이션을 보면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DP의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이제 특성이기도 하고 어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떻게 백업을 하는지 저는 사실 이제 상상하기가 힘든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곰곰이 자꾸 혼자서 생각을 해봐야 조금씩 더 이해가 아마 되지 않나. 이제 그거는 먼저 아무리 뭔가 다르게 더 얘기를 할 만한 게 없고 하기 때문에 뭐 혼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이제 그 간단한 이그샘플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제 이그샘플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보면은 아마 조금은 이제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policy improvement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두 개의 deterministic한 policy 파이프라임이 있는데요. 어, 그 어떤 이제 새로운 policy 파이프라임을 사용해서 액션을 선택했을 때 Q 밸류가 이제 원래 스테이트
때 그 원래의 그이 밸류보다 이제 커지면 이제 improve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improve 된 거는 이제 최소한 같거나 아니면 이제 더 좋아진 그러한 그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폴리시를 improve 하느냐 하면은 그 Q 밸류를 maximize하는 액션을 선택하는 쪽으로 폴리시를 갖다가 설정을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폴리시는 그 전에 폴리시보다는 최소한 같거나 이제 더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improve가. 뭐 이렇게 theoretical하게 이제 뭐 policy improvement theorem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proof가 왜 그런지 뭐 이거는 이제 proof는 다 여기에 이제 써놨기 때문에 뭐그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이 proof를 갖다가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어쩌면은 계산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수식을 보면은 뭐 이게 막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거의 그 계산 위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고요. 뭐 대부분의 분들은 뭐 굳이 프루프까지는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뭐 스토캐스틱 폴리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이 A of S라는 그 스토캐스틱 폴리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같으면은 이제 하드 맥시멈을 갖다가 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드 맥시멈을 취하는 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프트 맥스를 취해서 improve를 갖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소프트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드 맥시멈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하드 맥시멈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드 맥시멈은 하드 맥시멈 아시겠죠? 네, 하드 맥시멈 대신에 자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큐파이 SA는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그 벨마니케이션에 의해서. 네. 그러면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해 준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 가질 수 있는 액션들은 이제 일단 뭐 디스크리트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익스포넨시에이트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템퍼리처로 지금 여기서 이제 타우는 템퍼리처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소프트맥스는 이제 뭐 워낙 우리가 많이 본 거니까 이게 이제 뭐 소프트맥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게 소프트맥스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이제 금방 이해는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아마 앞에서 뭐 템퍼레처라는 개념을 뭐 본 적이 없다면은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 템퍼레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제 크면 클수록 이게 약간 그 이 디스트리뷰션이 더 점점점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으면 한 곳에서 상당한 피키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평평, 그러니까 하이 템퍼레이처라는 거는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더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거는 가장 맥시멈인 애를 이제 선택하는 게 익스플로이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선택할 프로바빌리티 굉장히 작은. 만약에 액션이 세 개다. 액션의 종류가 그러면 하나가 probability mass가 크고 다른 애들이 이렇게 작은 거. 이게 이제 이런 게 보통 이제 그 템퍼레처가 작은 경우.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이게 액션이 1, 2, 3가 있으면 거의 첫 번째 액션을 갖다 선택을 하겠죠. 그게 워낙 너미넌트하니까. 예를 들어 이게 0.99, 뭐 0.05, 0.05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이거는 거의 디터미니스틱한 폴리시에 가까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닝을 갖다가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소프트닝을 해준다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좀 약간 요걸 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프트닝 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게 뭐 한 0.7, 그러면 0.15, 0.15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뭔가 2나 3가 뽑힐 확률도 이제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항상 액션 1만 뽑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드한 맥시멈만 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 폴리시 임프루먼트라는 테크닉도 이제 그래서 이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토캐스틱 폴리시인 경우는 이제 이 소프트 폴리시 업데이트가 더 좋죠. 일단 뭐 여기까지 설명한 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통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질문 하나가 모델 하나를 만들고 그 개선을 위해서 소프트 폴리시를 더해서 모델 개선을 자동화할 수 있나요? 아, 일단 이거는 아직 지금 잘 이게 이해가 안 가셔서 아마 근데 이게 좀 질문도 이거는 조금 그 내용이 전혀 저도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고 해서 이건 좀 상당히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예, 질문입니다. 아마 이제 조금 더 이거 조금씩 더 보게 되면은 아마 다시 이제 조금은 더 다른 식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잠깐 10분 브레이크를 가지고 지금 본 거가에 대해서 이제 그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이그샘플 간단한 그 그레이드 월드에 대한 그 이그샘플을 한번 보면서 도대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어떤 거였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나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이게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이그샘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그샘플은 이제 서튼 앤 바르토의 책에 있는 이그샘플이고요. 4x4 그리드가 있고 어, 이제 아, 터미널 스테이트가 바로 이제 여기 이렇게 쉐이디드 돼 있는 거가 이제 터미널 스테이트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그 이 그리드들은 다 non 터미널 스테이트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1번부터 이제 14번까지 이제 넘버링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능한 액션은 이제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로 움직이느냐, 위로 한 칸 또는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네 개의 가능한 그 액션이 있고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그 얻게 되는 그 리워드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나 어떤 특정한 그리드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실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폴리시는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이제 어, 최단거리로 이제 움직여서 가는 게 이제 옵티멀한
폴리시가 되겠으니까 옵티멀한 액션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네 개의 액션은 이제 뭐 위아래 오른쪽 왼쪽 이거는 이제 그냥 유니폼하게 그냥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의 probability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설명은 됐죠. 네. 음,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제가 그냥 한번 예전에 풀어본 거를 이제 그냥 종이에다가 써놓은 거 그냥 캡처해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집어넣었는데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밸류들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그게 이제 그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 되죠. 자, 그러면 벨만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거는 네. 자, 벨만 업데이트 이퀘이션은 앞에서 봤던 거고요. 지금 네 개의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랜덤 폴로시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방향이나 움직일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모든 트랜지션은 다 마이너스 1의 이제 리워드를 갖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니셜리 전부 다 이제 그 뭐 밸류, 이니셜 밸류를 다 0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갖다가 할 거니까요. 음.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 벨만 업데이트 수식을 잘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한 이터레이션에서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 S의 밸류를 어떻게 백업을 하느냐 하면은 그때 그 취해진 액션으로부터 발생되는 그 리워드 플러스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어떤 S에서 이제 next state S 프라임으로 갔으니까 그때의 value 그리고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것이 S 프라임인지 여러 개니까 그 각각의 value들을 transition probability로 weight을 줘서 이제 sum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average를 갖다가 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는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터미네이트 되는 이제 세팅 에피소딕 세팅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어, 그 타이 A 이제 어떤 특정한 A로 가는 A를 선택할 그 probability는 전부 다 이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죠. 그러면 지금 그리고 일단 이제 요 값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한번 트랜짓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리고 파이 A 기분 S는 어떤 각각 A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잠시만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을 이제 네 가지 A에 대해서 다 더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은 역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계산은 일단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쪽은 4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 A 그리고 서메이션 S 프라임 이제 이쪽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 S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액션 A를 취하고
하면 그, 이, the next state S prime으로 갈 그, probability는 1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더하고 가능한 거 다 더해서 4분의 1로 잠시만요. 이게 1이면 그렇죠. 뭐 어디엔가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든 간에 네 개 중에 하나.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next state로 가는 그 transition probability는 1이기 때문에 summation A 그리고 이 transition probability를 A에 대해서 summation 하면은 1이고 그렇게 되면은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summation S 프라임 그리고 VS 프라임. 그래서 이제 이 벨만 업데이트 이퀘이션이 이제 조금은 더 이렇게 지금 요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은 더 이제 simplify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 처음에 이 이퀘이션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도 되지만 매번 반복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그 이제 벨만 업데이트 이퀘이션이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심플하게 바뀌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요거를 잘 이제 기억을 여기다 써놓죠. 이제 ES는 마이너스 1 플러스 S 프라임 4분의 1이지. 이거였어요. 자, 이제 처음에 이니셜리 모든 밸류들,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들은 다 이제 0으로서 지금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리 이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 k 이퀄 1.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스테이트, 얘 스테이트 입장에서 이제 밸류를 어떻게 백업하느냐 하면은 음? 예. 자, 그러면은 이제 S5죠, 여기가. S5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ext state에 대한 밸류들이에요. 그럼 이제 next state라는 거는 지금 가능한 게 여기잖아요. next state는. 그렇죠? 근데 이제 걔네들은 다 지금 0이에요, 일단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0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요. 그러면 이제 아, 지금 S5에 대한 밸류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금 일단 다 이니셜리 0이었으니까 그냥 그 이제 그 원 스텝 움직여서 거기서의 그 스테이트의 밸류 는 다 0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움직인 그 트랜지션에 대한 리워드만 이제 계산이 되는 거라서 모든 스테이트들이 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밸류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뭐 지금 간단한 계산이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 이니셜라이즈 돼 있지만 지금 이렇게 그 멜만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은 점점점 이제 그 트루 밸류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들을 다 계속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서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들이 계산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리디하게 이제 인프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멜만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한 번의 이터레이션이 됐어요. 이게 다 싱크로너스 백업이기 때문에 그냥 다 그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 하나 업데이트가 되면 다른 거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된 밸류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k 이퀄 0, k 이퀄 1, k 이퀄 2 이게 딱 싱크로너스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k 이퀄 2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네. 하면은 자,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제 조금 뭔가 그 차이가 나는 게 첫 번째 스테이트 S1과 S5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게 약간 다릅니다. 먼저 S5를 보시게 되면은 S5는 어떻게 됩니까?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어차피 한 번 움직이면 리워드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4분의 1 그리고 summation S 프라임 B of S 프라임이죠. 자, 그러면은 뭐 사실은 S 프라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S5 입장에서 봤을 때 그 next state라는 거는 여기가 되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거든요. next state라는 거는. 그리고 거기서의 그 밸류들은 다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서메이션 해서 4분의 1 곱해주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어디서 나타났냐?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자, 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얘, 그리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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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다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애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넥스 스테이트가 터미널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걔네들이 어떤 케이스냐? 초록색으로 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스테이트를 보시면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 넥스 스테이트라는 거는 밸류가 여기 또는 여기 뭐 그다음에 이제 터미널로도 갈 수 있죠. 얘는. 그리고 이제 그 얘가 이렇게 위로 움직이면은 다시 바운스 돼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 음. 근데 이 터미널 스테이트로 가면 넥스 스테이트가 터미널일 때 이제 거기서는 밸류는 없잖아요. 그 이제 터미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세 개가 더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75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번 움직여서 그 중에 이제 터미널 스테이트가 있는 경우는 이제 밸류가 마이너스 1.75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은 마이너스 2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나서 나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또,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는 이제 이게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고,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거 더해서 4분의 1 곱하고 마이너스 1 더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그, 이거네. 네. 그럼 교수님 방금 네. 마이너스 1.75 나왔을 때 네.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건 마이너스 1로 지금 계산하고 있지만 튕겨서 내려온다라는 것들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은 없는 거네요. 아니요, 그것도 위로 올라간 것도 마이너스 1입니다. 올라갔다가 아, 튕겨서 내려온 것도 지금 또, 마이너스 1로 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세 개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이제 네 개의 무브 중에서 세 개는 다 마이너스 1. 이거 위로 올라간 것도 한번 움직인 건데 튕겨오는 거고요. 이제 그 터미널 스테이트로 움직인 것만 그 밸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쭉 계속 반복이 되면은 자 그럼 이제 K콜 2고 지금 여기 그 텍스트북에서는 이제 뭐 마이너스 1.75인데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그냥 이제 버려버려서 마이너스 1.7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터레이션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10번 이제 10번 정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점점 엄청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뀌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한 10번 정도 이터레이션을 거쳤잖아요. 음. 10번 정도 이터레이션을 거쳤을 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밸류를 보고서 어떤 것이 베스트 무브인지를 갖다가 이제 알아낼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7.77인데 그러면은 위로 움직이면은 마이너스 6.1 밸류가 더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움직여도 밸류가 커지고 오른쪽으로나 아래쪽으로 가면 밸류가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옵티멀 폴러시는 위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만약에 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은 안 좋아지고 왼쪽으로 움직여야 좋아지는 거죠.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건 그대로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는. 그래서 이 밸류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폴리시들이 이제 점점점 임프루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은 이제 이 그 스테이트 밸류들을 갖다가 이제 벨마니케이션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요 이그샘플이 이제 좀 이해가 되면은 지금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이제 이해가 돼요. 폴러스 이밸류에이션, 이터러티브하게 폴러스를 이밸류에이트하는. 그리고 뭐 이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이거 이제 간단한 케이스죠. 이제 뭔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 무브먼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 이거는 지금 가능한 모든 무브먼트들을 다 하나하나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충분히 그냥 우리가 다 고려를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바둑 같으면은 이제 이게 뭐 가능한 무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를 다 고려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더 이피션트한 이제 생각들이 이제 좀 더 도입이 돼. 자, 일단 이제 뭐 그 정도 보시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도 아직 그렇게 뭐 리얼리스틱한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다 뭐 MDP가 있고 뭐 지금 이러한 경우니까요. 이제 뭐 밸류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아까는 이제 뭐죠? 폴러시를 이벨리에이트하고 폴러시를 이제 임프루브하는 뭐 그런 거였다면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로 합쳐진 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폴러시 이벨리에이션이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맥스를 갖다가 취해서 바로 이제 넥스트 이터레이션의 이제 밸류들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이미 이제 이 임프루브가 된 그런 이제 밸류들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생각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폴리시 임프루먼트하고 이밸류에이션 스텝을 이제 합쳐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옵티멀한 밸류로 이제 컨버즈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밸류를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옵티멀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는 이제 우리가 구한 그 옵티멀한 밸류를 통해서 이제 맥스가 되는 이제 액션을 갖다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밸류 이터레이션은 그러니까 플래닝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지금 이게 주어져 있잖아요. environment 모델이. 사실 뭐 이런 게 다 environment 모델에서 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environment가 이제 그러니까 environment에 대한 behavior죠. environment에.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얼리스틱한 문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environment에 대한 MDP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뭐 없죠.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MDP가 지금 있는 경우에 플래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뭐 value iteration이나 policy iteration은. 근데부터 이제 실제는 unknown MDP의 경우에 value function을 어떻게 estimate 하는 거예요. MDP는 모르고 그냥 그 policy를 따라서 발생된 그런 이제 experience는 이제 우리한테 주어지는 즉 에피소드들이 그럼 그런 에피소드들로부터 이제 value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는 거의 다 에피소드밖에는 안 주어지죠.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emporal difference learning이라는 게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냐 몇 개의 터미널러지 정도 지금 기억만 하고 계셔도 돼요. 하지만 몬테카를로 메소드,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은 이제 꼭 알아야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learning from experience입니다. 그래서 experience라는 건 이제 에피소드고요. 에피소드 다 같은 말이에요. 에피소드 또는 뭐 trajectory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experience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그 sequence of state, action, reward를 얘기합니다. 그 이제 실제 그 environment하고 interaction을 통해서 나온 그런 sequence of state, action, reward. 그래서 이제 state S1, initial state S1으로부터 액션 A1을 취했고 그래서 리워드 R2를 받았고 그 다음 스테이트 S2로 갔는데 다시 거기서 또 폴로시에 따라서 액션 A2를 취했고 이제 이러면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하는 이제 이러한 시퀀스가 이제 experience죠.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경험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겪은. 네. 뭐 온라인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environment에 대한 다이나믹스 없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제 시행착오를 겪은 거고요. Simulated experience라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터가 있으면 environment에 대한 시뮬레이터가 있으면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experience를 갖다가 또 generate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몬테카를로 메소드라는 건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일단 우리의 목적은 뭐냐? 자,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뭐냐? 에피소드. 우리는 뭐를 알고 싶으냐? value function. 그겁니다. 이제 일단 뭔가 명확하게 뭐가 주어지고 뭐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value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벨만 이퀘이션을 보면은 뭔가 expected value예요. expectation을 취하는데 몬테카를로 메소드라는 거는 아주 심플해요. expectation을 근사적으로 샘플 민으로 expectation을 근사하는 것이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unknown episodic MDP 즉 뭐냐면은 지금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에피소딕 세팅에 대해서 가능한 거예요. 즉 termination이 있는 케이스. 그리고 complete한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에피소드가를 다 사용을 해서 이제 그 학습을 하는 거고요. no bootstrapping이라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value라는 건 뭡니까? 어떤 state S에 대한 value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state S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expected return이죠. 향후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리워드들의 합의 평균값. 자, 그러니까 expected return이에요.
그럼 이제 이 expected return 값을 이제 우리가 근사적으로 샘플 민으로 이제 에피소드들로부터 샘플 민을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irst visit Monte Carlo, 그다음에 every visit Monte Carlo인데요. 하나를 알면 하나는 뭐 쉽게 이해를 하는데요. 자, first visit Monte Carlo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이 state s의 value를 갖다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이렇게 state, action, reward, 음, 이제 이러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을 때 그때 그 에피소드에서 state s가 처음 방문이 될 때를 기준으로 그러면 일단 처음 방문이 될 때를 기준으로 이 n of s의 값을 하나 이제 증가를 시키고 d of s의 값은 이제 그때 리턴 값 있죠? 그 리턴 값을 이제 거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딱 처음 방문됐을 때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근사적으로 구한 밸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에피소드들로부터 매번 처음 방문됐을 때 방문이 되면은 이제 그 카운터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턴 값을 더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때 얻게 되는 리턴 값으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에피소드들을 다 보니까 그 스테이트 S가 한 10번 방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10번 방문될 때마다 리턴 값들이 계속 더해졌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값은 어떻게 돼요? 그 다 더해진 그 리턴 값 나누기 10번, 즉 N of S. 이게 이제 평균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pected return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에피소드별로 처음 방문됐을 때 리턴이 얼마인지 방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방문이 되면은 한번 이제 방문이 됐다고 그 카운트가 하나 증가가 되고 그때 이제 리턴이 얼마인지. 그럼 뭐 리턴이 얼마인지는 컴플리트 에피소드로부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love large number에 의하면은 이제 이게 에피소드가 엄청 많다면은 궁극적으로 이거는 이제 true expectation 값, expected value로 이제 컨버즈를 하는 거죠. 샘플 미니. 엄청 간단하죠. 이게 엄청 간단한데 이게 뭐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이게 간단하지만 이게 지금 대부분 그냥 뭐 딥러닝 뭐 이러면은 다 그냥 그 슈퍼바이즈 러닝 거의 그런 종류의 문제에만 익숙해져 있거든요, 보통이. 뭐 이렇게 데이터 들어오면은 뭐 프리딕션 하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리그레션 하는데 그냥 뭐 딥뉴럴 네트워크 쓰고 하니까 좀 그런 문제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컨셉은 좀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이 reinforcement learning은 좀 이제 그거랑은 좀 상당히 다른 컨셉이 되고 데이터도 다른 형태로 주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쉬운 듯 하지만 아니요 뭐 괜찮습니다. 이게 또 나와요. 잘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음, 지금 우리는 이거를 구해야 돼요. 스테이트 S로부터 출발을 해서 잠깐만.
만약에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가 뭐 예를 들어 이제 S로부터 출발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리턴이거든요. 그거 리턴의 평균값. 평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리턴이 오느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샘플 민으로 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게 이제 샘플 민이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피소드가 지금 10개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10개 있는 거예요. 그럼 에피소드가 10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의 에피소드를 보니까 스테이트 S가 처음 방문된 적들이 다 있어요. 10개가 다 있다면 그러면 이제 10개가 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봤더니 딱 스테이트 S가 처음 방문됐을 때를 기준으로 리턴 값은 충분히 금방 계산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그 리턴 값을 이제 D of S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봤으니 얘는 스테이트 S가 방문된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걔는 이제 버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를 또 봤더니 또 스테이트 S가 방문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방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방문된 거를 기준으로 리턴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스테이트 S가 몇 번 처음으로 방문됐느냐 에피소드 중에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리턴 값들을 다 누적을 했으니까 걔를 몇 번으로 이제 나누면 되는 거죠. 평균적이 되는. 그러니까 이 평균 값을 우리가 근사적으로 구합니다. 교수님 여기서 저 D of S 있잖아요. 네. D of S가 업데이트 될 때 D of S 플러스 GT라고 되는데 GT가 리턴인데 리턴. 어디까지 리턴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리턴이라는 거는 딱 처음 방문된 거를 기준으로 끝까지 갈 때 그 리워드들이 다 아, 합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네네, 항상 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턴이라는 네네.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리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좀 헷갈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에피소드 넘버 원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그리고 스테이트, 액션 그다음에 리워드 하고 이제 스테이트 이게 이제 끝났어요. 만약에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뭐더 쓰면 이제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S라는 스테이트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이 S1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어떤 여러 스테이트 중에 하나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보니까 이 S라는 스테이트가 이때가 처음 S2가 S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때 리턴이라는 거는 R3 더하기 R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방문된 거를 기준으로 그럼 그때부터 받게 되는 리워드들이 합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보니까 이렇게 S가 요번에는 여기서 처음 방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턴은 그냥 R4만 돼요. R4 값만. 근데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의 R4 값하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R4 값은 항상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다 이제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때 갖게 되는 값은 이제 또 따로 있는 겁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first time visit 몬테카를로가 이해가 되면은 every visit 몬테카를로는 뭐 그냥 straightforward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는 처음 방문됐을 때를 기준으로만 리턴 값을 고려했다면 이번에는 방문될 때마다 그냥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리턴 값을. 그러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봤을 때 스테이트 S가 딱 한 번만 방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S2에서 나타났다가 또 S5에서 나타났다가 뭐 저기 S10에서 또 방문이 되고 뭐 그렇죠. 그럼 이제 방문될 때마다 이제 리턴 값들을 다 더해서 그럼 카운트는 계속 더 늘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냥 그 카운트로 나누는 거죠. 질문은 S2가 S일 때 R3, R4가 어떻게 리턴 값이 되는지가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리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sum of reward예요. 그러니까 리워드들의 합.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S2에 처음 방문이 됐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받게 되는 리워드들의 합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이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모든 그냥 이 처음부터 시작된 리턴을 내 평균값을 보는 게 아니라 t라는 그 시간에 s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부터 받게 되는 리워드들의 합.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방문된 게 S2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나오는 이 리워드들의 합이 이 값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 질문하신 분은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면은 이제 되시나요? 이전 R 값일 거라고 왜 이전 R 값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밸류의 정의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밸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밸류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어떤 이제 특정한 그 뭐 t로부터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t라는 이 스테이트의 값이 s일 때 그때부터 받게 되는 이 리워드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의 정의가 이렇죠. 그 전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밸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사적으로 D of S 나누기 N of S 그래서 이게 엠피리칼 민으로 그냥 계산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에피소드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원래는 이건데 이건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야 되잖아요.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려면 이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뭐 모르죠. MDP가 없으니까. MDP가 있으면 이제 그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는 에피소드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expected return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value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에피소드로부터 엠피리칼하게 그냥 그 밸류 값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러니까 이제 MDP가 없고 에피소드로부터 우리가 밸류를 계산하는 것들은 어쨌거나 다 근사적으로 이제 트루 밸류를 근사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조금씩 다른 방법을 쓴다 이것뿐이고요. 어차피 뭐가 됐건 이 값을 근사적으로 계산합니다.
네, 밸류의 정의로서 받아들이면 되고요. 우리가 실제 구하고 싶은 게 그 밸류 값을 근사적으로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리턴 값을 계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S라는 스테이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발생되는 리턴 값을 이 밸류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로시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브리 비짓 몬테카를로는 이제 딱 처음 번째 방문됐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 에피소드에서 또 그 다음에 또 방문됐을 때 그 다음에 방문됐을 때 즉 다시 얘기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보면 S1 액션 R2 S2 액션 state 액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자. 액션 그리고 리워드 스테이트. 뭐 이제 에피소드가 만약에 이제 이렇다면은 아까 그 first time visit 몬테카를로는 딱 예를 들어서 요때가 스테이트 S였으니까 뭐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도 또 S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S가 뭐 꼭 한 번만 방문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더라도 first time visit 몬테카를로는 오로지 이때부터 발생되는 리턴이니까 이때는 이제 DS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R3 알파가 어디 갔죠? 뭔가 A2 아니요 잠깐만요 이거 뭐 잘못됐네요. 응? 여기가 3여야 되네. 4 4 4 5 5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R3 R4 R5가 합쳐지는 거고요. 만약에 every visit Monte Carlo 같으면은 이 경우도 있고 다시 또 S4에서 다시 또 스테이트 S가 방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시 DS는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R5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카운트는 두 번 이제 늘어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카운트가 됐고 이거 카운트가 됐으니까. 근데 교수님, 그거는 그, 그 위에 있었던 First Visit MC랑도 동일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아니죠. 수식을 왜냐면 D of S 플러스 GT라는 부분이 수식이 아니야, 똑같죠. 똑같았거든요. 똑같은데 네네. 이거의 예. 횟수가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딱 first time만 고려되는 게 아니라 방문될 네. 때마다 GT 값이 계속 더해지는 거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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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네.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요 하나의 에피소드만 봤을 때 first visit 첫 번째 방법 first visit 같으면은 이 카운트는 1밖에는 안 되는 거고 딱 첫 번째 방문 그리고 DS는 그냥 R3, R4, R5가 되는 거고요. every visit 같으면은 이게 두 번 방문됐으니까 NS는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두 번 방문됐으니까. 그리고 DS도 그러면 이제 R3, R4, R5가 리턴이었고 다시 또 R5가 한 번 더 더해지는 거죠. 뭐 어떤 게 더 좋으냐? 뭐 그거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보통 뭐 제 생각에는 그냥 first 글쎄요 뭐 어떤 거가 더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방법들이 뭐 좋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각각의 스테이트는 에피소드들 중에 항상 나타나야 되죠. 뭐 방문이 돼야 뭐,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10개 있는데 그 스테이트는 한 번도 방문된 적이 없어요. 그럼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계산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만약에 스테이트가 이제 뭐 한 10개, 20개 뭐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몇 개가 많지가 않은 경우는 어차피 걔네들이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어느 에피소드인가는 나타난다면 뭐 이제 충분히 다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제 이게 스테이트가 엄청 많아지고 하다가 보면은 내가 얻은 이제 데이터 에피소드들이 꽤 있지만 일부의 스테이트들은 그 에피소드에서 한 번도 방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케이스는 아직은 없다. 그냥 다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그런 케이스들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이제 등장하고 막 그러던데. 예.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연이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어, 송영철 님이 R1부터라고 뭐 쓰신 거는 질문인가요? 아니면은 뭔가요? 실수입니까? 괜찮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교수님, 그 네, 퍼스트 비짓 MC의 수식을 보시면 네, 거기도 지금 수식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예, 이 부분이 그 카운터 누적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네, 에피소드가 10개일 때 10개의 네, 스테이트가 방문을 했을 때는 그게 10개로 누적되는 게 네, 알겠는데, 네, 여기 DOVS에서는 네. 이 누적되는 거는 지금 이 개념은 every time 스텝에 관련된 것 같은데, 아니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first visit이나 every 네네. visit이나 똑같아요. 누적되는 거는. 근데 이제 네네. 그 누적되는 그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왜 DFS도 이렇게 누적이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수식이 똑같고 누적도 동일한 방식인 것 같은데 누적되는 그러니까 게 네,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그렇죠. 예. 네네.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럼 이제 언제 카운트가 늘어나고 언제 누적이 되느냐? first time만 고려가 하느냐? 모든 누적된 거를 고려하느냐? 그것만 다른 거지. 어차피 이거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냥 네네. 얻어지는 것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으로 나누는 개념은 똑같으니까 N of S나 D of S 누적되는 건 똑같죠. 근데 이제 그 누적되는 횟수와 누적되는 양이 네네. 달라지죠. 아니, 이 이그샘플 요게 지금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네. 네. 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뭐 별거 네. 아닙니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니라서요. 만약에 네. 헷갈리면 하나만 네. 그냥 뭐 하나만 그냥 기억하셔도 돼요. 뭐. 네. 교수님, 네. 저 혹시 내일 그리드 폴리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앞에 그 이그샘플이요? 네네. 뭐 아니야 뭐 그러면 내일 그 리뷰를 음, 어차피 또 잠깐 시작하면서 리뷰를 하니까요. 네네. 네, 그 이그샘플은 조금 그래도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냥 이게 도대체 밸류를 뭐 계속 이렇게 벨만 업데이트를 한다는 게 진짜 뭔지가 사실 좀 잘 안 와닿거든요. 네, 뭐 이행의 3열이 화살표는 왜 위아래만 갈까 이렇게 표시돼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거 우리 한번 다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뭐 다른 분은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음. 네,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